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어니스트와 주식 빌드업의 머니버드입니다. 어니스트입니다. 우리 주식시장 분위기 별로 안 좋죠. 이거 차트 보시면은 종합주가 지수인데 어쨌든 간에 올해 들어서 계속 저점을 높여가면서 이렇게 상승세를 보였어요. 일부 섹터라도 지수를 견인하면서 이렇게 올라갔는데 이제 그거마저 깨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점도 이렇게 깨졌고 지수가 이제 되게 상징적인데 그동안에 이제 좋았던 종목들도 다 상태가 이상해지고 그러면서 뭔가 전반적으로 막 파도에 휩쓸려가는 그런 느낌도 들고 어려운 시장입니다. 이럴 때 이제 많은 분들이 혼란스러워 하는데 근데 또 한편으로 보면은 많은 분들이 지금 이런 상황에서 오히려 걱정을 내려놔요. 그동안에는 막 이제 더 올라갔으면 좋겠다 막 이런 기도도 하고 막 바램도 갖고 그러다가 이쯤 되면은 약간은 좀 포기한다고 해야 되나? 근데 이제 주식 자체를 포기하는 게 아니라 약간 그 내려놓는 심리의 근간에 이런 마음이 있죠. 그래, 결국은 주식은 종목만 잘 골랐으면 웃는 날 온다. 어디까지 떨어졌다가 뭐 어떻게 되든 간에 시간 지나면 이렇게 올라갈 때 어딘가에서 내 종목도 이렇게 같이 편승해서 올라가더라. 그래서 뭐 시간 지나면 2배 먹고 3배 먹고 그렇게 되더라. 이런 얘기들도 많이 들으니까 하루하루 일희비할 게 뭐가 있냐. 그래서 좀 내려놓자. 이런 상황이 되면 이제 오히려 그러니까 여러분들 주식 실력을 길러야 돼요. 뭐 배워야 돼요. 이런 얘기를 하는 것도 더 안 듣게 되고 관심을 내려놓으면서 마음이 이렇게 평안해지는 그런 게 있거든요. 오늘 이 주제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저는 여러분들처럼 모두가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많은 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종목을 잘 골랐다면 웃는 날 오겠지라는 그런 입장에 있는 사람이고 어니스트님은 이제 어니스트님의 입장으로서 서로 대화를 하고 질문과 답변을 하면서 관련된 내용으로 여러분들께 팁을 드려볼까 합니다. 대화 안에서 여러분들이 가져갈 수 있는 힌트 그리고 나아가야 될 방향성이 있을 테니까 한번 잘 들어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좋습니다. 일단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할게요. 이게 결론적으로 지금 말했던 것처럼 뭐 이런 주식에는 등락이 있고 파도가 있고 종목마다 뭐 특성이 있고 저쪽으로 그런 게 있는데 결국은 주식은 본질은 좋은 종목을 들고 있으면은 되는 거 아니냐. 그럼 그거 이제 마음 편히 기다리면 되는 거고 여력 있으면은 천천히 더 사도 되는 건데 웃는 날 오겠지라는 생각으로 지금 이런 때를 넘기면 되지 않을까요? 말은 그럴싸하죠. 맞는 말이고 맞는 말에는 저도 동의를 하는데 근데 하나 물어보고 싶어요. 그 좋은 주식이다 아니다 누가 판단하나요? 그렇죠. 일단은 맞는 말이다는 동의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물어보는 제 입장에서도 궁금한 거죠. 내 주식 좋은 주식 맞을까? 이런 것도 좀 궁금하기도 하고. 그렇죠. 어니스트님은 맞다고는 하셨는데 그러면 어떤 주식을 좋은 주식이라고 하는 걸까? 뭐 이런 것도 견해를 좀 묻고 싶고 이런 복합적 심리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진짜 중요한 영역은 저는 지금 여기에 있다고 생각해요. 제가 생각하는 주식 구분을 한번 나눠볼게요. 저는 주식 분류할 때 그냥 요 정도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냥 최대한 보통 투자자들이 생각하는 단어랑 비슷한 단어로 정리를 한 건데 요 정도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제 기준에서는 진짜로 계잡주 빼고는 다 좋은 주식에 솔직히 포함돼요. 왜냐면은 저는 제 매매에서 스트라이크 존이라고 해야 되나? 할 수 있는 매매 범위 존이 넓어요. 그래서 저는 계잡주 빼고는 다 좋은 주식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다른 사람들은 안 그러겠죠? 여기서부터 저는 이미 차이가 발생하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만 들으면 계잡주 빼고 나머지 이 모든 주식은 들고 있으면 웃는 날 올 거다라는 얘기를 하시는 것 같기도 한데 근데 우리 국내 주식 실정상 스몰캡 같은 것만 하더라도 혹은 테마주 이렇게 막 크게 솟구쳤다가 떨어지는 그런 주식 보면 가격 잘못 잡으면은 10년을 기다려도 그 가격 안 오는 경우도 있으니까 네. 그러면 이제 그거는 아닌 것 같고 보통의 사람들은 종목 잘 골랐으면 웃는 날 올 거다라는 게 가치 투자적인 측면에서 혜자가 있는 주식 뭐 이런 얘기도 듣고 뭔가 좀 미래 성장성이 있는 성장주 이런 얘기도 하고 우리나라 실정에는 가치주는 맞지 않아 이런 얘기까지 나오니까 네. 그런 취지일 텐데 뭔가 좀 입장이 많이 다르다는 생각도 드네요. 네, 만약에 그 입장에서 제가 대답을 하면은 일단 계잡주는 아니다라고 얘기했죠. 그럼 나머지 종목들은 좋은 주식이니까 가지고 있으면은 좋은 날 올 거다. 여기서 저는 이 나머지 종목들 중에서 가지고만 있는데 그냥 가만 냅두는데 좋은 날 올 거다는 단 한 종목도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냥 가지고만 있어서 좋은 날 올 주식은 없다. 네. 이게 이제 우리나라이기 때문에 그럴까요? 예를 들면은 애플 같은 그런 주식 보면 세계 1등 시가총액 계속 우상향해온 그런 주식 그런 느낌이잖아요. 네. 그런 게 주식이 우리나라에는 없기 때문에 라는 거일지. 이거 되게 조심스러운데 그냥 소신껏 제 의견이니까 제 의견대로 발언을 해볼게요. 네, 저는 우리나라라서 그렇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그러면 이제 좀 약간은 얘기가 다른 데로 살 수도 있지만 그럼 미국 주식 하면 되지 않을까요? 어렵습니다. 한국 주식보다 미국 주식이 더 어렵다. 저는 양쪽 다 아는데 더 어렵다는 게 그냥 솔직한 의견이에요. 미국에서 프로였기 때문에 사실 많이 아세요.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라
듣는 분들께 참고로 말씀드리면. 근데 이제 왜 어렵다고 하는지 잘 이해가 안 되긴 해요. 시장이 커요. 시장이 크고 그 변동성도 상대적으로 더 적고 우리나라 투자자들이 생각하는 규모의 자금으로 그 시드로 변동성을 이용한 투자를 하기에는 어려워요. 한국 시장이 왜 그럴까라고 하게 되면 그런 사람들이 많아서거든요. 근데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장기 투자 했을 때 더 유리한 것도 맞아요. 반대로 한국 시장에서 주식하듯이 미국 시장 주식을 하게 되면은 쪽박차기 딱 좋습니다. 그리고 톡 까놓고 그쵸, 애플을 미리 사놨으면 좋겠죠. 근데 애플을 알아보는 눈은 있을까요? 미국인데? 미국 회사, 우리나라 회사도 잘 모르는데 미국 회사를 영어로 된 거 사업계획서 다 번역하면서 미래 10년 뒤에 트렌드한 사업을 할 기업을 미리 찾아서 유니콘 기업을 선정한다? 될까요? 어려울 텐데. 그러니까 이미 스타가 돼 있고 시가총액으로 따지면은 순위권에 있는 그런 주식, 유명한 주식이 아니면은 성장성이 있는 주식을 미리 알기는 좀 어려울 거다. 그쵸. 그러면 이미 스타가 된 거 사면 되잖아요. 그건 좋은 주식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대형주 사는 거랑 별반 다르지 않죠. 결국은 지금 말했듯이 어느 타이밍에 언제 사느냐 이런 거에 되게 많이 우리나라 주식 시장에서 그 부분 때문에 힘들어 하는데 미국에서도 똑같은 일을 많은 분들이 겪으니까 현실적으로 테슬라만 해도 그렇고. 그쵸. 테슬라나 애플 살 거면 우리나라에서 삼성전자, 카카오 사는 거랑 뭐가 다르지? 이런 거죠. 그럼 어쨌든 간에 그럼 국내 주식, 미국 주식 다 포함시켜서 그냥 사놓고서 그냥 기다리는 그런 방식으로는 좀 성공하기 어렵다라는 얘기인데, 근데 여기서부터 많이 의견 차이가 있는 것 같긴 하거든요. 네. 뭐 예를 들면 저희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제가 지금 대변하는 것처럼 나는 그냥 존버만 할 거야, 그냥 좋은 주식 가지고 있으면 존버하면 다 돼,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을 수도 있어요. 저희가 그동안에 뭐 리밸런싱이라던가 계좌 관리라던가 여러 가지 종목 분산, 분할 매수, 분할 매도 이런 것들 여러 가지 알려드렸던 그런 것들을 이제 머리와 가슴으로 이해하는 분들도 많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런 분들도 마음 한켠에는 좋은 종목을 골라야 돼, 이거는 이제 내려놓기 어려운 것도 현실이라서 약간 그쵸. 하이브리드처럼 저희가 얘기했던 내용과 본인이 생각하고 있는 그 좋은 종목 들고 있으면은 잘 될 거야, 이거를 두 마리 토끼를 다 이제 마음속에 품고 있는 건데. 제가 그거 조금 도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마음이 있을 때 결국에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난 좋은 주식 이렇게 이름표 붙이고 있다고 생각하지 말자. 그런 생각은 버리자. 근데 좋은 주식을 내가 어떻게 매매하느냐, 여기까지 딱 짝꿍처럼 콤보로 콜라보로 합쳐졌을 때 그때 답이 나온다. 그러니까 아까 말했었던 대형주 같은 거, 이거는 언제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하다. 즉 뭐 타이밍이 될 수도 있겠죠. 진짜 좋은 주식인데 삼성전자인데 정말 속된 말로 개폭락했을 때 그때 사두면 좋아요. 그리고 그때 사두면은 그냥 두고두고 나는 그 다음엔 장기 투자하고 아무것도 안 건드리고 계좌 쳐다도 안 볼 거야. 나는 몇 년간 묵힐 거야. 그래도 수익 납니다. 그러니까 이 몇 가지 조건이 같이 어우러져서 그렇게 했었을 때 그 완성이 되는 거고, 방금 전에 말한 사람처럼 매매하는 사람한테 삼성전자는 되게 좋은 주식이 되겠죠. 이래서 상대성이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이제 기다리면 좋은 날 올 거야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현실적으로 최근으로 따지면 요런 때 산 걸 거고, 조금 더 앞으로 가면 이런 때, 아니면 더 위에 이제 뭐 이런 때 매수를 해서 힘들게 기다리고 있는 분들이 아예 언젠가는 좋은 날 오겠지 이런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그쵸. 그러면 이런 분들은 대형주를 뭐 이때쯤에 언젠가 다 샀다 그러면 별로 좋은 때 산 게 아닌 걸까요? 아니죠. 아니고 그렇게 되면은 기업은 정말 좋은 기업인데 그 사람들한테 좋은 주식이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죠. 그냥 쉽게 말하면 삼성전자 지금 9만원 위에서 물려있는 사람들이 그 보유자 심정으로 봤었을 때 삼성전자가 좋은 주식일까요? 엄청 욕하고 싶은 주식이 될걸요? 근데 뭐 예를 들면 지금은 욕을 하지만 지나간 사람들이 항상 하는 얘기가 5년 10년 지났더니 9만원 위로 뭐 15만원 가고 20만원 가더라, 그런 게 좋은 주식이다. 그러므로 본인이 산 주식이 좋은 주식이라는 확신이 있으면 그냥 버티거나 여력되면 더 사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니까 지금이라서 안 좋고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좀 무리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 거죠. 뭐 삼성전자 얘기가 나왔으니까 삼성전자 하면은 뭐 이런 데서 따지고 보면은 여기서도 잠깐 올랐었던 때가 있었고 물렸었지만 기다리고 버티고 존버하면은 팔아, 오르지 않았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삼성전자 좋은 주식 맞아요. 이렇게 놓고 보면 맞는데, 그냥 하고 싶은 얘기는 지나고 났을 때 할 수 있는 얘기고, 지나가는 과정에서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냐는 거죠. 버틸 수 있을까? 그럼 여기서도 이런 거예요. 버틸 수 있는 사람이 샀으면은 나 삼성전자 9만원 넘는 데서 샀는데 지금 나 아무렇지 않아, 괜찮아, 나는 이거 15만원 갈 거라는 믿음이 있어, 이래서 버티고 있다, 정말 버티고 있다, 그러면서도 주식 투자를 통해서 결과적으로 수익을 내고 있다, 저는 그 사람한테는 그럼 좋은 주식이라고 당당하게 인정해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대부분 그러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리고 주식 투자를 하는데 이유를 보게 되면은 조금이라도 빨리 더 많은 수익을 내고 싶으니까, 이것도 맞으니까 꼭 그러면은 이렇게만 해야 될까? 여기에 대해서 효율성에 대해서 저는 합리적 의심이 들고, 제 기준에선 저는 그래서 삼성전자니까 좋은 주식이다 이렇게 생각하진 않고요. 삼성전자를 얼마에 샀으면 좋은 주식이다라는 생각은 할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지금 뭐 어디선가 이런 고점에서 사서 물려 있거나 뭐 여기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물린 그런 분들은 지금 당장 현재 시점에서 보면은 좋은 시점에 산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이거는 어떻게 보면 정신승리에 가까운 얘기다, 뭐 이런 지적일까요, 이거는? 네, 그게 맞고요. 이게 한번 제 얘기 한번 들어봐 주세요. 저는 이 생각을 하거든요. 자, 삼성전자 이때 이 가격이 좋을지 나쁠지 몰라요. 근데 지났으니까 지금 이 가격이 나쁘다 압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시점에서 6만원 요 정도 좋을지 나쁠지 이걸 지나가는 시점에서 몰랐지만 지금은 알죠. 시청자분들도 항상 하는 얘기가 있잖아요. 지나간 차트 주식 가지고 이렇다 저렇다 말하면 뭐예요? 그건 저도 말하겠어요. 맞아요. 본인도 말할 줄 아는 그거를 확인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구나 알 수 있는 그 상황. 삼성전자 지금 보게 되면 6만원이 좋았었네. 맞죠? 그러면은 내가 해야 될 건 뭘까? 이걸 생각해 보면은 좀 쉬워지는데, 9만원 위에도 너무 오바고 여기 저점 잡은 것도 너무 오바다라고 하게 되면은, 대충 나는 이 정도에 있었다라고 하게 되면은, 삼성전자가 나한테 좋은 주식이 되게 만들기 위한 거는 단순해요. 내 평단, 비중을 컨트롤을 하면서 무조건 물타기만 하라는 게 아니라 내 평단이 이 아랫 방향으로 내려갈 수 있는 행동을 꾸준하게 해주면서, 그러면서 기다려주면 그럼 좋아지겠죠. 저는 이 행동이 있고 없고의 차이인 것 같아요. 그냥 단순하게 기다리는 게 아니라 이렇게 평단을 낮추면서 기다리면 좋은 주식이라는 전제하에 그러면 될 거다. 안 좋은 주식도 좋은 주식처럼 만들 수 있다. 그 정도 힘이 있다. 이렇게까지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심지어 좋은 주식뿐만 아니라 안 좋은 주식일지라도 그렇게 하면은 그거가 본인에게 좋은 주식이 되는 거다. 네. 그러니까 이제 아까 뭐 테마주, 주도주, 잡주 이런 애들까지도 다 좋은 주식의 범주에 들어간다라고 얘기를 하신 거겠죠. 그렇죠. 나한테 수익 주면 좋은 주식이니까. 나한테 수익 주면 좋은 주식이다. 근데 이제 그냥 단순하게 기다려서 나한테 수익 주는 주식이 없다, 그런 거는 뭐 대형주도 뭐든 간에 없을 거다. 네. 뭔가는 하긴 해야 되는데, 근데 그렇게 카테고리 분류한 거 보면은 대형주, 스몰캡 뭐 이런 거에 따라서 해야 되는 그런 방법적인 게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정리를 하신 거있겠죠? 그렇죠. 그 방법이 다르고 그 방법마다 투자자 성향이나 환경이나 자금력이나 성격이나 경험치나 이런 거에 따라서 자신한테 맞는 게 있고 안 맞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뭐냐면, 자신에게 맞는 게 있고 안 맞는 게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하나는 배운 거예요, 사실. 이거 듣는 분들이 동의만 한다면은 그냥 단순하게 기다려서 좋은 종목이 될 수 있는 주식은 없다고 생각하는 게 맞다. 근데 여기서 또 사실 많은 분들이 생각이 반대 의견이 있을 거예요. 왜냐면 그냥 내 삼촌이 1, 2년 기다렸는데 한 1억 벌던데요? 이런 사람들이 있으니까, 아무것도 안 해서 돈이 번 사람이 있으니까. 그거는 그거죠. 운 좋게 저점에서 잘 샀으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운이다. 그런 건 운이다. 네. 저점에서 운 좋게 그냥 잘 산 거다. 네. 근데 운이 없거나 보통 사람들은 그냥 단순하게 기다려서 좋은 주식이라고 해서 수익을 낼 수 있는 게 아니다. 그렇죠. 그럼 여기까지 그래. 여기까지 이해했다고 치면, 그러면 나한테 맞는 주식을 잘 사야 되는 거구나. 네. 나한테 맞는 주식은 뭘까요? 이렇게 또 물어보게 되는 거고. 오, 좋아요. 그게 정상이에요. 그렇게까지 와야 됩니다. 그때부터는 종목을 궁금해하는 게 아니라 매매할 때 내 자신을 궁금해해야 돼요. 나부터 파악을 해야죠. 그래서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심리, 뭐 내 자신의 스타일, 뭐 이런 거 저 영상에서 되게 많이 강조하거든요. 왜 강조할까? 간단해요. 나한테 맞는, 내 핏에 맞는 그 해당 종목을 찾기 위해서예요. 그걸 모르는데 어떻게 찾아? 말이 안 되죠. 이제 예를 들면은 저는 그냥 사놓고 기다리고 싶은데요, 뭐 이런 사람들도 있고, 본인이 보통 알잖아요. 근데 여기서 문제는 나는 사놓고 기다리고 싶은데 그런 주식 없다며 이렇게 돼버리니까 네. 어쩌라는 거지? 이런 느낌으로 와닿는 것도 있고요. 그러니까 문제죠. 거기서 멈추면 안 되죠. 본인이 난 이렇게 하고 싶은데 근데 그런 거는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데, 그럼 본인이 바뀌어야겠죠. 바뀌면서 이제 할 수 있는 거를 찾아 나가는 거고, 그게 저는 주식에서는 어찌 보면은 배움의 시작이라고 생각을 하고. 근데 잠깐만요. 어차피 내가 바뀌어야 된다면 지금 내 상태로는 답이 없다. 넌 노답이다. 너는 운이 좋기 전까지는 돈 못 벌어. 이런 얘기를 들은 거잖아요, 지금. 잔인하지만 맞습니다. 그죠? 그러면 나는 바뀌어야 돼. 운이 없는 나로서는 내가 바뀌어야 되겠구나. 그럼 여기서 어떻게 바뀌어야 되는지 알려주면 내가 그렇게 할게요. 이게 이제 수순이라는 거죠, 듣는 사람은.
그쵸. 어떻게 바뀌면 알려주면 내가 그렇게 할게요. 알고 싶죠. 그 알고 싶으려면 경험을 쌓았고 어떤 특정 상황에서 내가 이런 상황에서 내 감정이 어떻게 변하고 그런 건지 이거를 잘하는 사람하고 얘기를 하면서 아니면 이 방향을 맞춰줄 수 있는 사람한테 얘기를 하고 대화를 하고 저 이런데요 저런데요 뭐 하면서 내 생각을 공유를 하면서 아 그렇구나 하면서 그 스타일을 찾아가야 돼요. 절대로 그냥 단순하게 그게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게 노하우이기도 하고 경험치이기도 한데 이론으로 얻을 수 없는 거다. 그래서 경험이 반드시 필요한 거다. 예를 들면 아까 적어주신 거에서 이렇게 5개 가능성 있는 카테고리 있었잖아요. 아마 이 계잡주는 막 실적도 완전 계속 마이너스고 상패될 것 같은 그런 주식을 말하는 거겠죠. 네. 그런 진짜 막 그 너무 간당간당한 주식만 아니면은 심지어 잡주라고 하는 것들도 좋은 주식이 될 수 있다고 했는데 네. 근데 이제 우리들 같은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이런 대형주라던가 뭐 아니면은 이제 테마주 같은 뭔가 좀 기분 좋게 만드는 이런 요소가 있는 주식으로 하고 싶어요. 그쵸. 그러면 이거를 내가 잘하려면 내가 어떻게 바뀌어야 되죠? 이렇게 접근해 보면 안 될까요? 좋아요. 그것도 좋아요. 자, 간단히 얘기해 볼게요. 대형주 잘하고 싶죠? 야, 대형주 잘하고 싶으면은 조금 극단적으로 비유를 해드릴게요. 본인이 수익 내는 게 아니라 자식이 수익 내는 거예요. 괜찮겠어요? 딱 물어보잖아요? 그러면은 그냥 뻘개져요. 이 새끼 뭐라는 거야? 장난해? 막 이럴 수 있어요. 진짜로 실제로 만약에 대면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게 되면은 그게 느껴집니다. 저는 원치 않는 거죠. 오래 걸릴 거다? 네, 그 정도까지? 말이 돼? 나 싫은데? 이런 게 느껴지면은 그 찾고 인정해야 돼요. 그러면은 거기서 하나 알았죠. 나 그 정도까지 오래 걸리는 건 싫은데? 그러면은 대형주가 답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를 바로 인정을 해주는 게 좋고요. 잠깐만요. 그러니까 지금 얘네들이 다 좋은 주식이 될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좋은 주식이 된다는 전제하에 내 자식이 수익 나기 때문에 좋은 주식이라는 얘기는 하는 건 아닐 텐데 네. 왜 갑자기 자식 얘기가 나오는 거지? 이해가 안 될 것 같아요. 제 기준에서도 저는 그거를 인정하면서 투자를 하는 게 저는 대형주라고 생각해요. 진짜로 실전에서 매매하면은 자식한테 얼마나 가겠어요. 안 가겠지만 그거 갈 수도 있다. 근데 나는 그거 오케이야 한 사람들이 선택하는 시합장이에요. 이거는 누가 하든 네. 내가 하든 어니스트님이 하든 그 누가 하든 그럴 수 있는 시합장이다라는 얘기이신 거죠? 네, 그 정도 각오는 해야 되는 마음가짐이죠. 그러니까 그런 각오를 한 사람한테는 좋은 주식이다라는 얘기네요, 결국은. 그쵸. 근데 그 정도 각오가 필요해라고 했었을 때 나 그 정도 각오까지는 나 그렇게 하고 싶은 건 아니었는데요? 라는 사람도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예를 들면은 지금 나의 은퇴 자금을 좀 주식으로 마련해보고 싶다. 네. 20-30년, 30-40년 뒤를 보고서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거니까. 네. 그리고 심지어 미국 주식시장이 좋은 이유도 그리고 그런 대형주들이 좋은 이유도 이렇게 은퇴 자금이 굴러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잖아요. 우리나라랑 큰 차이가 있는 게. 그쵸. 근데 여기서 오해 안 했으면 좋겠는 게 무조건 그때 아니면 수익 못 내냐 그건 아니에요. 중간중간 수익 얼마든지 낼 거예요. 낼 건데 아닌 케이스가 있고 그걸 각오한 사람들이 그런 걸 맞았을 때 이제 괜찮은 거지. 난 빨리 내고 싶어서 대형주 했어. 많이 내고 싶어서 들어갔어. 그런데 이제 막 세대를 거쳐서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면은 좀 아닐 거다 이런 얘기죠. 네. 이것도 대형주에서 그렇고 또 다른 케이스도 있어요. 대형주 할 때 좋은 사람, 돈 정말 많은 사람. 나 종목으로 한 5억, 10억씩 종목당 그 정도 최소한 굴릴 수 있어 하면은 선택지가 별로 없어서 대형주가 답이 될 수 있어요. 좀 이렇게 장기적으로 묶어두고 싶은데 거기에 돈을 많이 태워야 돼. 그런데 그런 거에다가 쉽게 말해서 뭐 잡주나 뭐 테마주 막 주도주 이런 거를 넣기는 좀 그러니까 안정성 측면에서 대형주로 들어가는 건가요? 그것도 맞는데 그것보다는 하다못해 스캘핑, 틱 싸움 아니면 1% 매매 이런 거 할 때도 대형주에서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자금이 정말 크면. 거래 대금, 거래량 때문에 그런가 보네요. 네. 10억에 1%면은 얼마예요? 벌써 1,000만 원이잖아요. 그쵸? 한 번 단타 딱 쳤는데 1,000만 원. 이 정도면 할만하죠. 근데 100만 원 가지고 한다? 1%? 만 원 벌었어? 어떨까요? 만족감 드시나요? 이런 차이가 존재하겠죠. 근데 오히려 돈이 많으면 그런 생각도 이제 많이 하는데 거래량이 되게 약한 그런 주식을 막 사서 본인이 주가를 막 끌어올린 다음에 그냥 한 번에 빡 팔아버리면 수익 쉽게 내는 거 아닐까요? 돈이 많아서 그렇게 한다? 못 팔아요. 네, 못 팝니다. 받아주질 않으니까. 네, 끌어올리는 것까지는 되는데 못 팔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본인이 그 많은 돈으로 이제 호가를 끌어올리면서 비싸게 사는 꼴밖에 안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네. 호가가 왜곡된다고도 하고 그렇게. 네. 뭐 어쨌든 이거는 이제 그렇게. 근데 이제 대형주라고 하면 이게 덩치가 크다 이런 것도 있지만 실적이 좋고 좀 믿을만한 회사 이런 느낌이잖아요. 그거는 오히려 저는 스몰캡에 가깝다라고 생각해요. 그런 게 스몰캡. 스몰캡은 이제 소형주 아닐까요? 그렇게 생각하기도 하는데 실적 좋고 단단한데 브랜드 밸류는 조금 떨어지는 그런 것들을 저는 총괄해서 스몰캡이라고 하고 스몰캡 중에 간혹 대형주 나오기도 하죠. 예를 들면 불과 2년 전, 3년 전에 에코프로가 뭐였을까? 지금은 대형주죠. 누가 봐도. 근데 그 당시에는 스몰캡이었죠. 이렇게 보는 게 맞지 않나라고 생각하고요. 이 정의와 범주는 다 각자 투자자마다
카테고리가 조금씩 달라서 저는 그렇게 생각한다. 요 정도로 이해해 주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스몰캡이라는 거를 그냥 조그만한 시가총액이 작고 작은 회사의 그런 주식 이런 개념이 아니라 뭐 실적이 그냥 안정적이고 단단하고 그리고 미래의 성장성도 갖추고 있어서 나중에 스타가 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까지 있는 그런 주식들 이런 느낌으로 말씀하신 것 같고 네. 대형주는 이미 진짜 덩치가 되게 커버린 그런 주식들 네. 이렇게 분류가 되는 거네요. 네, 쉽게 말하면 코스피 200, 코스닥 150 뭐 요 정도의 대부분은 대형주에 가깝겠죠. 그리고 뭐 부연 설명하면 저한테 잡주란 사람들이 잡주라고 말을 하니까 잡주라고 저도 표기를 한 건데 저한테는 이게 보통 주식이에요. 보통의 주식. 듣보잡. 그냥 뭐 이런저런 사업도 하고 뭐 좋다고 하면은 뭐 새로운 사업 신사업도 좀 하기도 하고 뭐 그러면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그런 보통의 기업들. 네. 근데요. 웃긴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 시청자분들 주변에 사업하신 분들 분명 있을 거예요. 그 사람들 중에 잘 나가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아, 저 사람 돈 많어. 부자야. 오, 대단한 사람이야. 인정해줘요. 사업에서 어느 정도의 성공을 거두면은. 자, 그런 사람들끼리 경쟁해서 이기고 또 이겨서 상장된 기업이 투자자들 입에서 잡주라고 불리는 기업들입니다. 그러면은 무시할 정도는 아닌 거죠 이미. 그렇지 않나요? 그렇죠. 우리의 이 현실 세계에서 겪는 인간관계에서는 절대 무시할 수 없는 사람이죠. 저기 그쵸. 잡주를 운영하는 CEO라던가 그렇다면. 네, 잡주 오너 중에 한 명을 내 인맥으로 갖고 있다라고 하게 되면은 본인의 클래스 레벨도 엄청나게 높아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잡주 무시하지 말자. 이게 저의 생각이고. 근데 잡주를 무시하는 이유는 이해는 한다. 왜냐 간혹 개잡주가 있어서 그렇다. 이거 상장되면 안 되는 종목이 상장이 되고 경영활동 개판으로 하고 영업활동 개판으로 하고 그냥 돈 무서운 줄 모르고 이렇게 하는 종목들이 간혹 있다. 그러면 걔네들만 분류해서 확실하게 제거하자. 이게 제 생각이고 그래서 이건 안 좋다고. 테마주 주도주 요쪽은 그냥 하고 싶으면 하고 실력되면 하는 건데 여기서 저는 조심해야 되는 건 딱 하나. 테마주 주도주는 결국에는 수급 싸움인데 이 수급을 다룰 줄 아는 사람이 하면은 좋다. 즉 반대로 얘기하면 이거 다룰 줄 모르는 사람이 하면은 그만큼 약점이니까 안 좋다는 걸 거고 제 기준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수급 다 나가고 껍데기만 남은 종목 그런 종목은 안 좋다. 그거 주의해야 된다. 뭐 요 정도 팁까지도 드릴 수 있어요. 그러면 결국은 내가 뭔가를 하기 위해서 바뀌어야 되는데 대형주를 하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바뀔까 이런 걸 물어봤더니 자식한테 물려줄 그런 각오까지 하고 할래요?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네. 근데 일단 거기는 그건 하기 싫으니까 넘겼다 치고 네. 그럼 이제 스몰캡이랑 잡주 정도에서 이제 한번 해볼까라고 하면 어떤 식으로 바뀌는 게 좋을까요? 그거는 좀 쉽죠. 그냥 대형주처럼 하지도 말고 그렇게 막 믿음을 가지고 종목에 모든 믿음을 쏟아붓는 매매하지 않고 테마주나 주도주처럼 이렇게 빨리 할 생각하지 말고 중간에 적당히 그냥 좀 느슨하게 설렁설렁 힘 빼고 그렇게 하면은 좋아요. 이 종목들이. 그래서 저는 오히려 못하는 사람일수록 이쪽이 매매하긴 더 쉽다라고 얘기를 하죠. 항상. 이쪽이 의외로 더 쉽다. 내가 이 기업을 잘 모를 뿐이지 그 이질감, 낯섦 이걸 극복하면은 이쪽이 오히려 매매하긴 더 쉽다. 그냥 적당히 분할 매수하고 조금 기다리기도 하고 지수랑 그 종목 차트 보면서 좀 저점일 것 같을 때 좀 더 사고 맞아요. 올라가면 좀 적당히 수익 내면서 팔고 네. 적당히 하면 된다. 그런 느낌인가요? 네, 그게 수익 훨씬 더 잘 낸다. 근데 여기서 나오는 수익 같은 임팩트도 없고 여기서 나오는 그 보유하고 있을 때 믿음감도 없고 수익 자체도 적당히 나오고 뭔가 하니까 밋밋함을 느낄 수 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거 잘하려면 뭐 해야 되는데 마인드 컨트롤 해야 되고 감정 컨트롤 해야 되고 관점 개선해야 되고 이게 괜찮다라는 거를 인정해 줘야 되고 막 이런 정신 개조가 좀 필요하죠. 이 수익 별거 아닌 게 아니야. 이거 대단한 거 맞아.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 맞아. 이거를 스스로 뭐랄까 별거 아닌 것처럼 막 이상하게 비하하는 게 아니라 이 자체를 인정해주면서 그 다음에 이쪽으로도 가고 여길로도 가고 이러면서 확장하면 결국엔 다 하면은 그게 제일 좋다. 그냥 저는 되게 단순하게 이런 논리예요. 이건 이제 그냥 제가 이제 질문자의 입장에서 벗어나서 그냥 제 생각이기도 한데 내가 어떻게 바뀌어야 되는가 스몰캡이랑 잡주를 잘하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바뀌어야 되는가 이런 질문으로 이제 얘기를 들은 거잖아요. 네. 얘네들에 맞출 생각을 해야 돼요 일단. 맞아요. 많은 분들이 이게 진짜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는데 많은 분들이 그 생각을 안 해요. 나는 수익을 많이 내고 싶어. 다이나믹하게 하고 싶어. 나는 내가 바라보는 주식이란 건 이런 거야. 그러면서 얘네를 끌어와서 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하면 되겠지. 내 생각은 이게 맞으니까. 뭐 이러면서 이제 내 기준과 내 관점대로 가는데 그게 아니라 이 종목의 흐름과 얘네들에 맞춰서 내가 이제 하려는 생각이 가장 첫 번째로 필요합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그거를 받아들이질 못해요. 받아들였다 해도 하다가 지쳐서 금방 나가 떨어지고 막 그런 경우가 되게 많죠. 안 될 것 같으니까. 그렇게 하면은 왠지 내 이상향과 점점 멀어지는 것 같으니까. 근데 실제로 진짜 그 현실에서의 이상점은 얘네들한테 맞춰서 수익을 내는 거일 텐데 그걸 왜 못 받아들이지? 조금 논의 얘기를 하면은 그냥 웃자고 하는 얘기입니다. TV 속에 나오는 사람들, 신입 아이돌 요런 사람들만 보다가 내가 지금 소개팅에서 만나러 갔는데 거기 내 앞에 앉아있는 사람 이거 생각해보면은 여따 비교하게 되면은 만족도가 떨어지겠죠. 근데 현실은 그렇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잘 만나고 살아가잖아요. 그냥 그런 자세이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번외로 이게 적당히 그냥 제가 아까 그냥 말하다 보니까 적당히 템포 낮춰서 적당히 분할 매수하고 적당히 분할 매도하면 되겠죠? 라고 했을 때 그렇다고 하셨는데 그것도 다 배운 사람 얘기입니다. 배운 사람. 배우고 본인을 성찰하고 훈련한 사람에 한해서 그게 적당히지 그 기준점도 사실 높은 데 있어요. 소개팅 얘기 하셨는데 일반인 중에서도 탑급이야 얘네들은. 그런 느낌이죠. 네, 근데 이제 연예인이 기준점이니까 이게 되게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시는데 이것도 어려운 거다라는 걸 좀 인지하실 필요도 있습니다. 네, 사실 적당히가 제일 어렵죠. 네. 저는 요즘 세상이 요즘 시대가 참 그런데 적당히에서 탑급이 된다 뭐 유튜브에서 잘 나가는 사람이 된다 그 사람들이 연예인보다 이제 나아지는 시대도 된 것도 맞잖아요. 그렇게 확장해 가면은 되는 거라고 진짜 매매가 그런 게 닮아 있거든요. 저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이거를 무시하지 말자. 어차피 여기서 멈추라는 게 아니라 만족되면 멈추면 되고 만족 안 되면은 확장하면 되니까 글로 넘어가면 되니까 내가 한 단계 한 단계 미션 클리어해서 가면 되니까 얼마든지 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접근하고 제가 이걸 왜 영역을 다 잡냐 단순해요. 나한테 좋은 주식이 많아지면 유리하잖아요. 저한테 선택권도 많고 얼마나 좋아. 지금 상황에 맞는 거 하면 되고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영역을 확장한 거고요. 내가 이 중에서 나는 너무 좀 까탈스러워서 하나만 고집한다 해도 돼요. 근데 하나가 계속해서 좋은 시장은 많지 않기 때문에 그 타이밍을 그럼 그때만 잘 조절해서 하는 그 조절 능력은 번외로 다시 필요하다. 그걸 맞춰주면 됩니다. 일단은 지금 몇 가지를 배운 겁니다. 계잡주는 피해야 된다. 이것도 사실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이제 계잡주는 피하자. 이거는 뭐 그 누가 좋다고 해도 좀 휘둘리지 말자. 그 정도고요. 그리고 이제 시작점으로는 스몰캡과 잡주로 이제 접근을 해서 시작을 했다가 거기서 충분히 이제 수련이 되고 훈련이 됐는데 만족을 못하네. 내가 조금 더 높은 지점을 바라보고 있네라고 한다면은 테마주나 주도주 쪽으로 눈을 돌려가지고 수급, 아까 말씀하셨던 수급에 대한 그런 공부를 하면서 익혀가면서 조금 더 빠른 템포로 수익도 내고 네. 크게 수익도 내고 뭐 그런 거를 도전해 본다. 맞아요. 근데 나는 해봤더니 스몰캡 잡주 해봤더니 오히려 나는 그냥 자식한테 물려주는 거 한번 해보고 싶다. 크게 한번 놀아보고 싶다. 그러면 이제 방향을 이쪽으로 들을 수도 있는 거고. 그럼요. 맞죠. 네, 대형주로. 네. 그러면은 요 정도만 하면은 다 잡을 수도 있는 거고. 네. 어니스트님은 이거 다 잡고 있다는 얘기이기도 하고요. 그죠? 네. 자, 그렇다면 어쨌든 이거를 할 수 있게 되면 종목만 잘 고르면 웃는 날 올 겁니다라는 말에 이제 동의를 하신다는 얘기인데 그 길이 너무 멀게 느껴집니다. 왜냐면은 그 안에서 해야 될 게 생겨버리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종목만 잘 고르면 웃는 날 온다라는 거랑 전혀 다른 방향이잖아요. 그쵸. 내가 바뀌는 거를 지금 되게 여러 단계로 말을 했잖아요. 그쵸. 그래서 하기 싫어지는 그런 것도 저도 이해는 돼요. 그래서 그거 안 하고서 잘하는 방법을 찾고 싶다에 계속 매몰되는 거거든요. 네. 근데 그거 해야 돈 벌어요. 그거 안 하면은 안 해도 되죠. 돈을 안 벌면 됩니다. 자, 저희가 얘기하고 싶은 가장 중요한 지점입니다. 그거 해야 돈 법니다. 그거 해야. 결국은 방법적인 것들을 막 말을 하고 그러면은 많은 분들이 저희가 이제 얘기를 쉽게 하든 어렵게 하든 간에 어떤 얘기 하신지 아세요? 그런 뻔한 얘기 말고요. 실력 기르라는 그런 뻔한 얘기 말고요. 뭐 그러면서 뭔가를 계속 요구하세요. 근데 이 뻔한 얘기 안에 여러분들이 가야 될 길이 있어요. 이거 못하면 돈을 못 벌기 때문에. 그쵸. 그거 계속 얘기하는 거죠. 네. 그냥 되게 단순하게 보면 저는 그 뻔한 거를 얼마나 꾸준하게 우직하게 하느냐 안 하느냐가 돈을 벌고 못 벌고의 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서 그 꾸준함을 최소한 했을 때 그런 사람들이 이제 여기서 중간중간에 기술적인 것들 리터치도 받고 뭐 꼼수가 아니게 조금 더 세련되게 효율적으로 막 이렇게 하는 것들 리터치 받으면은 훨씬 좋아지겠죠. 당연히 이런 사람들한테는 이런 리터치가 좋아요. 근데 유튜브에서 보면요 요건 없잖아요. 요것만 있잖아요. 그리고 요것만 하면은 될 거라고 말하잖아요. 그리고 다들 아마 해봤겠죠? 해봤을 건데 해본 결과 어땠어요? 안 됐겠죠? 그래서 저희 영상 보고 있겠죠? 왜 그럴까라고 하면 뼈대가 없으니까. 저는 되게 단순한 원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거를 먼저 받아들여주면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저희가 일종의 역할 분담을 해서 대화를 열심히 나눴는데 결국은
저는 이제 오늘 영상을 긴 영상이지만 여러분들이 이거 하나는 좀 잡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종목만 잘 고르면은 언젠가는 웃는 날 오겠지. 언젠가 수익 내겠지. 이게 그건 환상이다. 그건 너무 운에 기대는 얘기를 하는 거다. 이거 받아들이세요. 아마 모르진 않을 거예요. 마음속으로 내가 좋은 종목을 골랐는지 안 골랐는지 확신도 없고 진짜 좋은 거 골랐다고 해서 뭐 그냥 돈 벌 거라는 그런 확신 없는 거 다 알거든요. 근데 그냥 믿고 싶은 거야. 믿고 싶은 걸 믿는 거거든요. 근데 그 환상을 믿는 건데 그걸 좀 버리시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만약에 물려서 힘들고 그동안에 돈 못 벌고 손해만 보고 그랬다면 그거는 주식을 잘못 골라서 그런 것도 아니에요. 뭐 계잡주 골라가지고 상폐된 그런 경우 있겠죠. 그런 경우 있겠죠. 근데 그것도 주식을 잘못 골라서 그런 게 아니라 그거를 고를 줄 아는, 그거 별로 어렵지도 않은 그걸 고를 줄 아는 눈조차 없었기 때문에 그런 거고, 원인은 본인에게 있는 거거든요. 이 주식 때문이야, 이 망할 주식 골라서 그런 거야, 그런 느낌이 아니라는 거를 아셨으면 좋겠고, 그렇다면 이제 주식이 너무 어려운데요? 이런 의문점만 남을 텐데 그게 아니다. 내가 여기에 이제 단계 맞춰 나가기 시작하면은 분명히 길이 있고, 그 하기 싫은 것 같은 그 느낌 드는 거 아는데, 듣기 싫은 것 같은 그 느낌 아는데 그거를 조금 한번 받아들이고 해보시면, 그러면 이게 주식이 생각만큼 그렇게 운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게 아니라는 것도 경험하시게 될 겁니다. 저랑 어니스님은 그러니까 능동적으로 만들어 가고 있기 때문에 수익을, 네. 자산을 쌓고 있기 때문에 그 확신만큼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오늘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네. 운 때문에 주식하는 거 아니에요. 그 정도 메시지 받아가시고 변화를 시작하신다면 저희가 오늘 이렇게 긴 시간 떠든 게 뿌듯할 것 같아요. 그러셨으면 좋겠습니다. 길어진 김에 팁 하나만 드리면요, 요새 물려있는 계좌, 물린 종목들 가지고 있으신 분들도 많고, 그리고 기존에 이 개념을 몰라서 이거 좋은 주식이니까 믿고 기다리면 되겠지, 좋은 날 오겠지, 이렇게 생각하신 분들도 한번 오늘 내용 2번, 3번 보면서 꼭 곱씹어 보시고요. 그 다음에 내가 받아들였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 물린 종목을 해결하는 방법도 오늘 내용에 다 있어요. 내가 스몰캡을 물린 거다, 또는 테마주를 물린 거다, 대형주를 물린 거다, 이 구분이 돼야 되고, 이 구분부터 해야 거기에 맞는 매매로 바로 잡아야 다시 균형을 맞출 수 있다. 이 개념까지도 팁으로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요. 저희 홍보 한번 하겠습니다. 저희는 이제 한 3년 넘게 계속 유튜브에서 둘이서 대화를 주고받고 질문도 하고 그러면서 여러분들께 주식 팁을 매일매일 드리고 있거든요. 월화수목금 주식시장 열리는 날마다 한 편씩 매일 올렸기 때문에 정말 많은 영상이 쌓여 있습니다. 아무래도 보시다 보면 비슷한 내용도 있고 뭐 그렇겠지만, 저희가 똑같은 얘기를 계속 반복적으로 하진 않아요. 비슷한 주제, 똑같은 주제처럼 보이더라도 그 안에 들어가면은 여러 가지 다양한 케이스의 경험을 나눠드리고 있기 때문에, 그냥 저희를 잘 활용하시려면 팟캐스트다 라고 생각하시고 매일매일 그냥 보고 듣고 하시면은 조금씩 스며들듯이 여러분들의 관점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실 거라고 조금 생각을 해봅니다. 뭐 안 그러신 분들도 있겠지만, 만약에 본인이 바뀔 의지만 가지고 들으시면은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근데 그렇게 이제 생각이 바뀌고 관점이 바뀐다고 해서 주식이 다 잘 풀리지는 않아요. 이 안에서 이제 올바로 된 스텝으로 경험을 쌓고 잘못된 습관을 교정하고 그러면서 본인을 갈고 닦아야 되는 그런 영역이기 때문에, 마치 우리가 이제 헬스장 가서 몸 만들듯이 운동을 해야 되는 것처럼 주식도 매일매일 실전 속에서 그런 운동을 해야 돼요. 그 부분을 저희가 PT 하듯이 잡아드리는 투자클럽이라는 걸 하고 있습니다. 온라인상에서 가입하신 회원분들 대상으로 저희가 해드리고 있고, 뭐 저희가라고 얘기를 했지만 같이 운영하는 그 클럽 안에서 어니스트님, 지금 이제 주 설명을 해주고 계신 제 스승이신 어니스트님이 그 안에서 회원분들께 코칭하고 알려드리고 실전 매매 가이드 해드리고 그러면서 수익도 내드리고 있거든요. 거기에 오시면은 확실하게 배우고 익혀갈 수 있으니까 너무 어렵게 접근하지 마세요. 저희 비즈니스 홍보이기도 하지만 여러분들께는 정말 좋은 기회입니다. 그 안에서 수년 동안 하고 계신 많은 회원분들이 들어오시면은 증명하고 계세요. 저희는 뭐 그런 활동들을 하고 있으니 계속 관심 가지고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 궁금하신 분들은 영상 하단 부분에 댓글란에 보시면 저희가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그 클럽에 관련된 공지사항 링크 걸어놓고 있으니까 거기 링크 타고 들어가시면 확인 가능합니다. 저희는 다음에 계속해서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끝까지 보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